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 후보군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천이 늦어진 부천 지역도 다음 주쯤이면 총선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부천 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 조정이 있는 부천시 갑에 김복덕 당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기존 부천시을 선거구에 이름을 올렸지만 공관위는 지역구를 달리해 전략 공천한 겁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서초구을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의원이 부천시을 선거구로 이동해 재배치됐습니다. 재선 현역 국회의원인 박성중 예비 후보는 부천 중동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며 부천에서 첫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부천으로와 3선에 도전하는 박성중 의원은 기존 지역구가 아닌 부천을 해서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컷오프된 게 아니라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전략 공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천시을 선거구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서영석 전 당협위원장은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박성중 의원과 경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서 예비 후보 측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만큼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부천시병 한 곳만의 공천 발표를 남겨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부천 전 지역구에 대한 경선에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예비후보 캠프에 홍미영 예비후보와 신은호 예비후보가 합류해 통합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8일 오전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 자부심 회복의 첫걸음이 민주당 용광로 원팀, 통합선대위 구성이라는데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며 참이는 오직 민주진영의 승리와 부평 발전을 위해 민심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합류한 홍미영 예비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신은호 예비후보는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홍 예비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일,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은 누군가 같이 해야 한다며 진정성 있게 활동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개항을 국민의힘 후보를 돕고 있는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개항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8일 SNS를 통해 자신의 후원 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전날 시민들에게 거리 인사를 하던 도중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는 같은 날 오후에는 드릴을 든 한 남성이 이 씨의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고 협박한 일도 있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순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갑 선거구로 가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부평구 갑은 부평 1동부터 6동까지 북의 1동과 일신동, 십정 1동과 2동, 산곡 3동과 4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원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질적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비좁기 때문에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되시던 주차장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구도심 속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 주민들은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쉼터랄지 노인들 쉼터랄지 문화센터나 이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설치해서 원도심과 개발지역 간 격차 해소도 숙제입니다. 원도심과 개발된 곳하고 완전히 이제 구분되어지는, 그러니까 동이 나눠지는 느낌? 이런 게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이루어져서 우리 십정동이 한 동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평에서는 미군 부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평 캠프마켓의 활용 여부는
단연 으뜸 관심사입니다.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알려달라는 것. 여기에 공원안은 물론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유치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왕이면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첨단 기술을 갖춘 장비 설비 이런 것을 하셔서 대학병원보다 못지 않은 그런 의료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부평과 서구를 연결하는 장고갯길 개통도 하루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부족 문제도 나왔습니다. 신동은 초등학교가 2군데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예주로 이사 가고 그래서 그런 중고등학교를 좀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주민들은 우리 지역 후보들이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계양구 을 역시 주민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공약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 계산동과 계양동 일대를 아우르는 인천 계양을 선거구. 계양역을 지나는 공항철도를 제외하면 서울로 연결되는 전철 노선이 없어 서울 지하철 연장이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한때 광역철도망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광역철도망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박촌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전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좀 불편해하시고 그 계양역까지 가야 되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 계양을 선거구는 지역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인데다 인근 김포공항과 탄약고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아 개발이 더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서울과 인접한 인천 유일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과 관광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의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계양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계양산 전통시장도 계양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연간 500만 명에 달하는 계양산 방문객들이 거쳐가는 지역 명소 중 한 곳으로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충 등 고객 편의시설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많이 복잡해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들어오기가 되게 불편해하고 이제 저쪽 바깥으로 좀 서 막 금방 딱지 끊기고 하니까 그렇고 또 일단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지난달 27일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겁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정부는 89개 진료 지원 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는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간호사와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이나 비위관 삽관, 진료 기록과 진단서 초안 작성, 심지어 검사와 약물 처방 등도 가능합니다. 일선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부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사의 법적 고발을 복지부는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은 너무나 많은데 의사 업무까지 맡게 되면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한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처치나 처방 등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자격도가 주지 못한 피해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또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에 신공법을 적용해 모든 구간을 지하 터널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인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에 쉴드 TBM 공법을 적용해 전 구간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쉴드 TBM이란 원통형 커터날을 회전시켜 안반을 잘게 부수면서 굴진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해 터널을 축조하는 공법입니다. 시는 검단 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 신도시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고 공항철도는 물론 송도 국제도시까지 연결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단 연장선은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를 연결하며 총 연장 6.825km입니다. 정거장 3개를 건설하는 노선으로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3월 말부터 김포 골드라인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인 기후동행 카드로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김포시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특히 서울 외 지역 대중교통에서 승차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김포 골드라인이 처음입니다. 현재 김포 골드라인을 제외한 서울 밖 구간 역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울 내에서 지하철에 탑승했어도 서울 외 구간에서 하차하려면 별도로 영무원에게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인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하차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계양 지역의 교육지원청 관할이 변경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계양구를 기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편에 따라 북부교육지원청은 부평구와 함께 계양구의 교육 학예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만 맡게 됐습니다. 이관 규모는 계양구 공사립학교 88개 교와 학생 27,341명, 교원 1,255명, 지방공무원 140명, 교육공무직 740명 등입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검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서구의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관할구역 재지정에 나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인천 서해 5도 지역의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민 대피시설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군부대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28일 백령도, 7일 연평도를 각각 방문해 긴급 구호 물품인 담요 2,000장과 비상식량 세트 500개를 전달했으며 연평부대에서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용 혈액 보관과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합니다. 특화지구에 선정되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과 다회용기 대여 반납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데요. 축제와 행사 개최 시에도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2026년까지 약 3개 시군을 선정해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도는 100점 만점에 96.3점을 얻었는데 특히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청구 편의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